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5시 40분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을 끝으로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2주가 연기되기도 했고요.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봐야 했고 여러모로 다른 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선배를 응원하는 후배들의 모습도 볼 수가 없었고 학부모들도 아이를 데려다주고는 곧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 감염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의 풍경도 예년과는 달라져야겠죠. 해방감에 335 모여서 거리를 배회하는 수험생들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일찍 귀가해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외식하기보다는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12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겠고요. 2부에서는 이슈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선성현 문화단지를 배경으로 하는 모바일 미션 체험 게임이 출시됐는데요. 잠시 후 안동시 유교문화권 사업과 조분화 주무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입니다.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5조 7천억 원, 증가율로는 8.2% 늘어났습니다. 558조 원인데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이제 556조 원보다도 한 2조 2천억 원가량 늘어났는데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한 3조 원 정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약 4,400만 명분 확보에 한 9천억 원의 예상이 증가됐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깎인 부분도 있는데요. 7조 5천억 원이 늘어났지만 5조 3천억 원이 깎였는데 이 현 정부 들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유질 예산 일부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부산의 가덕도 신공향 세종 의사당 예산도 반영이 됐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예산안을 이제 법정 시한 12월 2일 이내로
처리하기로 한 이 국회 선진화법 시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정부안이 채택이 되는데 예. 이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 법정 시한 이내에 처리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내년 예산안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포함됐다는데요. 이 3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 플러스 알파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자금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 계층에 지급한다라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입니다. 네.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1차처럼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 2차와 같은 선별적 지급한다라는 원칙과 내년 설 이전에 지급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거론되는 지급 대상을 보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미 이 유흥시설 5곳의 경우에는 5개 업종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2차 때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았던 저소득층, 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2차 지원 대상이었습니다만 이 긴급 돌봄 지원이나 이동통신비 지원은 이번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변수는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3차 확산 정도, 또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누적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오는 10일부터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한류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이 별에서 온 그대 속의 주인공 천성희 코트가 중국에서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공인인증서 제도 때문에 특수를 못 누렸습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 웹사이트에서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받고 액티브X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다 잡은 고기 놓쳤다라는 비판이 일었죠. 그래서 오늘 10일부터입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과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상,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는 데 있는데요. 1년마다 갱신해줘야 합니다. 예. 보안도 취약했고 인터넷, 모바일,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인인증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전자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큰 핵심은 이 공인인증서 시대가 저물고 민간 인증 시대에 돌입한다라는 겁니다. 공인인증서 기능은 이달 10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전자서명 발급받을 때 받았던 보안 프로그램, 액티브X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실행 파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예. 또 앞으로는 이제 은행 등을 방문해서 대면으로 하던 신원 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집니다. 대신에 이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생체 정보, 그리고 간편 이제 핀 번호라고 해서 비밀번호 6자리 정도, 예. 이렇게 가입자 인증 방식이 다양해지는데요. 다만 난 이미 공인인증서 지금 재발급받아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발급되는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도 공인이란 말을 빼고 민간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대체로 보게 되면 통신 3사가 이용하고 있는 이 패스라는 인증제도, 예. 또 카카오페이가 해주고 있는 인증제도에 각각 한 2천만 건 정도 다운로드 건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 공인인증서의 뒤를 이어받을 민간 인증 시대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대결을 거부해서 논란이 됐던 롯데마트가 이번에는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롯데가 연일 구설수입니다. 최근에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입장을 막아서 구설수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롯데 하이마트가 하청업체 직원을 아랫사람 자르듯 해서 논란인데요.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하청업체 직원 14,500여 명을 공짜로 파견 근무란 이유로 부려먹었습니다. 이 공정이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롯데 측의 수법을 보니까 이들 하청업체 직원들 제휴카드 발급 서비스 업무 시키고 상조 서비스 가입 업무 시키는 건 물론이고 매장 청소, 주차관리, 재고조사, 인사도우미 일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전기밥솥 제조사인 쿠첸 직원한테 경쟁사 제품 밥솥까지 팔아라 라고 강매했는데요. 롯데행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납품업체 80여 곳으로부터 계약서에도 없는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183억 원을 받아서 지점의 회식비, 영업사원의 시상금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그런데 고작 이 공정의 제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시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은행에서 5만 원권 인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시중에 풀린 5만 원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 나간 5만 원권 자가 격리 중이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고 있는데요. 예. 통상 이 지표 그 지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지만 시중에 돌고 돌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걸 네. 환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5만 원권 22조 원이 풀렸습니다. 이 중에 환수된 것은 5조 6천억 원, 25%에 불과합니다. 이게 5만 원권이 출시된 게 2009년인데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60% 정도는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은 5만 원권 4장이 풀리면 한 장이 돌아오지 한 장만 돌아오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도대체 이 5만 원권 어디 갔느냐. 우선 이 한국은행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대면 상거래, 예를 든다면 숙박이나 음식점업, 거래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현금 거래 비중이 낮아져서 오히려 은행에 입금되는 현금이 줄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앞날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비상금 명목으로 현금을 많이 쟁여놓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구태여 초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에 돈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부동산 가치 자금 추적이 강화되니까 일부가 탈세 이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지하경제는 사회의 어떤 투명성이나 조세 제도 등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만큼 최근에 5만 원권 환수율 급락과는 연관성이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경제였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이승환의 가족 전해드리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며 언제나 나를 막는 깊은 어둠과
함께 굴던 나를 위해 항상 참아주던 나의 형제들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이 들어 쉬어가고 싶을 때면 나의 위로가 돼. 그때쯤 이제의 힘이 된 고마운 사랑들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맘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6분 거의 다 됐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슈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선성현 문화단지를 배경으로 한 모바일 미션 체험 게임이 출시됐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그곳에서 미션 체험 게임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데요. 안동시 유교문화권 사업과 조분화 주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모바일 미션 체험 관광 상품 미래도시 안틀란티스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데요. 어느 정도나 찾아오고 계신지요? 네, 지난 10월 10일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1000여 명이 미션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춤형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어서 체험객 중 대부분은 초, 중학생을 포함한 가족 단위가 가장 많았고 학교와 학원 단체 소모임, 연인, 친구 등의 체험객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모바일 미션 체험 관광 상품이란 말이 좀 생소한데요. 이 어떤 상품입니까? 네, 모바일 미션 체험은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앱을 다운받아 각 단계별로 이동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인데요. 네. 이 관광 상품은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도산면 일대를 가상도시로 연출하여 미래도시 안틀란티스라는 타이틀로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옛기마을, 선성현 문화단지, 선성수산길 일대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험형 모바일 미션 게임입니다. 예, 그 선성현 문화단지도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선성현은 929년 고려 초기 태조 왕건이 백제와 고창 전투에서 의병을 일으켜 태조 왕건을 도운 이 능선의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 명칭인 성곡을 선성으로 개칭하였다는 역사성과 안동댐 건설에 따라 지금의 안동민속박물관으로 이전 건립된 선성현 객사를 중심으로 재건하였습니다. 네. 선성현 문화단지는 안동호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옛 관할을 복원하여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건립되어 단지 내에는 선성형 객사, 아문, 동헌, 장관청, 군관청, 역사관, 한옥체험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역사관에는 도상 건역에 대한 역사, 인물, 지리와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전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교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안동와룡농협이 안동시와 관리위탁 계약을 하고 금년 11월부터 선성현 문화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선성현 문화단지를 배경으로 개발이 됐다는데요. 그 미래도시 안틀란티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요? 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 이용 방법은 선성현 문화단지 매표소로 오셔서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플레이스토어에서 조인나우 앱을 다운받아 미션지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옛기마을, 선성수산길, 선성현 문화단지 일대의 특정 위치를 탐방하여 각 단계별로 이동하면서 최종 미션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네. 각 단계별 미션으로는 1단계 안틀란티스는 수포자를 거절한다. 2단계 입주자의 초기 비밀번호, 3단계 음악의 도시 안틀란티스, 4단계 역사관 입장 자격시험, 5단계 안틀란티스의 수도, 6단계 마지막 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미션을 완료한 다음에 SNS에 업로드하면은 그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최종 미션 수행 완료 후 미션 체험 사진과 글을 해시태그와 함께 안동 미션 게임, 안동 가볼 만한 곳 등의 문구를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여 매표소에 제시하면 지역 특산품인 안동 와룡농협 잡곡살 또는 안동 하회 탈 목걸이 중 한 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곳을 배경으로 모바일 미션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하게 됐습니까?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3대 문화권 관광진흥 사업인 경북문화기행 하이스토리 경북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상품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조성된 선성여 문화단지를 중심으로 옛기 마을의 재미있는 벽화 골목과 트리가트, 또 무리를 걷는 매력의 선성 수산길과 함께 미션 체험 장소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미션 체험을 즐겨본 분들의 그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네, 미션 체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안동 지역에서 찾아보기 드문 흥미로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었고, 선성여 문화단지의 역사 체험과 더불어 특산물까지 받아가서 가족들과 멋진 추억을 남겼다고 말했고, 또 다른 체험객은 단계별 미션 달성을 통해 소소한 일탈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며 호평했습니다. 예, 이런 방식의 모바일 미션 체험 관광 상품이 뭐 다른 지자체나 외국의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미래도시 안트란티스는 3대 문화권 관광진흥 사업인 경북문화기행 하이스토리 경북 사업으로 안동, 상주, 예천, 연계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어 상주에는 경천대 비사라는 타이틀로 경천대 일원에서, 예천은 잃어버린 고문고를 찾아라고 하는 타이틀로 삼광문화단지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스토리로 진행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에 어울리는 맞춤형 관광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미션 체험 상품의 이용료는 무료이고 홍보기간 이후인 내년 1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션 참여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재미있는 스토리와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은 3대 문화권 방문의 해인 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도록 미션 참여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낼 수 있게 꾸준하게 개발하여 체험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유교문화권 사업과 조분화 주무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문세입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알아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 고민거리를 안동 MBC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섯 시 39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성수의 세상 읽기입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조금 전 시사경제에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우선 그 내년 예산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 예산안이 통과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놓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은 예산은 한 해의 그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예산들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죠,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드시 그 법정 시한 안에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늘 정쟁이 벌어지면서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2014년에 예산이 제대로 통과된 이후에 무려 6년 동안이나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도 또 특이한 것은 정부가 내놓은 안이 555조 8천억이었는데 예. 이거를 558조 규모로 늘려서 통과가 된 거. 이거는 정말 2009년 이후에 11년 만에 벌어진 어떻게 보면은 결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뭐 선심성 예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라든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많은 서민들의 아픔을 모르는 그런 분들 같아요. 사실은 지금
IMF에서도 확대 재정을 편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확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펑펑 쓴다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는 혈맥들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간단하게 이 합의 안에 나와 있는 그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백신 예산 이거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9천억 원이 늘어났죠. 예. 그다음에 또 재난지원금 예산 3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섬이나 주거안정대책과 또 2050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 관련 예산도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은 이산화탄소를 이제 과다하게 생산해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생산해내는 비용을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과 보육예산, 돌봄 예산에도 증액이 된 것이라서 사실상 민생 예산이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6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된 건데요.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좀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야당에서 이 예산안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 공수처법 통과 등등을 막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는 상승했어요. 네. 일부는 거리두기 단계가 거의 사실상 3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경기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3차 확산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3분기 경기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실제로 수출이 대폭 늘어가지고 배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산안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경북의 국가투자 예산도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3.7% 증가한 5조 808억 원으로 확정됐어요.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군요. 자, 전화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전화가 중간에 끊겨버렸네요.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그런 이 예산안 부분을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따갑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들이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심각하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빨리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통과시켰다는 공을 우리가 갖자 이렇게 작전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합의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시급한 그런 예산의 어떤 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주목되는 사항 중에 동남권 신공항 관련 예산도 들어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적 예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특히 언론이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이 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마련이 된 신공항 정책연구 용역비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금 예산 타당성까지 면제받은 상태에서 용역비까지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하면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국회가 세종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100% 다 옮겨간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세종에 의사당이 건립이 되어야 거기서 회의를 일부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세종 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원래 정부안은 10억 원이었는데 117억 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탑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서 탄소 중립을 가져오는 예산도 정부 안보다 무려 3천억이나 늘려서 세계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해라라고 배려가 됐습니다. 네. 이 외에도 26조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SOC 예산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5천억이 추가로 늘어가지고 예. SOC에 투자하는 그런 예산들도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 중에서 공공전세 도입한다거나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예산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국형 뉴딜 사업들 여기는 6천억이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도 포함됐죠? 맞습니다. 3조 원 규모입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빨리 지금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금액 갖고 다투기보다는 편성을 빨리 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을 하자라는 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3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확보가 됐고 그것을 이제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을 그런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확대를 목표로 해서 9천억 원 정도 추가 반영이 됐는데 이 정도 돈이라면 대략 한 3천만 명 정도의 백신을 조달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백신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예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조 원이라고 하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사실상 너무 예산 규모가 적잖아요. 그래서 선별 지급에도 모자란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또 한 번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아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작은 정당에서 이런 기본소득 부분에 대한 강력한 반발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 지원을 공약한 군소정당에서 반발이 벌써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예산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이제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이 목소리를 갖다가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용해인 의원은 아예 반대 토론에도 나왔어요. 본회의에서 내가 이 예산안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나와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재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됐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경험을 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재난 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응원의 박수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네. 또 조정환 시대전환 의원도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반대표 던졌다. 내년에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안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양극화 해소에도 미흡하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도 문제다. 거대 야당이 밀실 짬짬이 심사를 했다. 네. 이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눈여겨 봐야 되고요. 고민도 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12월답게 이제는 온종일 쌀쌀합니다.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기온을 끌어내렸는데요. 내일도 평온하겠지만 좀 더 심해진 추위에는 준비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내려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영하권 매서운 추위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따라서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잠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서 영하 1, 2도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뚜렷한 비 예보가 없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시고 방한용품 등으로 체온 조절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깨끗합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깨끗하겠고요. 현재 우리 지역 미세먼지 27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14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7, 8도, 한낮에 7도 예상됩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1도, 체감온도는 0도, 습도는 49%입니다. 날씨였습니다.